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도 1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강원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0명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10일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한 이후 8일 만에 1,000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42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 35개 병상이 사용 중이고 전체 병상 가동률은 87% 수준입니다. 오늘부터 학교 상황에 따라 등교 인원이 조정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7개 학교 가운데 중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2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은 4분의 2까지 등교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 400명 초과 1,000명 이하인 110개 학교는 초등학교 3에서 6학년은 4분의 3 이하, 중고생은 3분의 2 이상이 등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내 전체 학교의 88%인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대응 업무가 가중돼 지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18개 시군에 484명의 지원 인력을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등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넉 달 동안 218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군 급식 부실 문제를 내세워 경쟁 입찰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뒤 접경 지역 경제 붕괴를 우려한 군납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강원도마저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부대 식자재 경쟁 입찰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접경 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강원도 군납 금액은 1,634억 원. 철원과 화천 등 접경 지역 농가가 수의 계약을 통해 지금은 군부대 납품액의 80%를 수주했지만 2025년 경쟁 입찰이 시행되면 입찰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유통기업들이 군납 물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접경 지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군납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군부대 급식비 현실화보다는 부실한 급식에 대한 책임을 접경 지역 농가에만 떠넘기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군납 식자재 경쟁 입찰 도입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고 뒤늦게라도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 자리를 만들어서 농민들하고 국방부하고 간담회를 할 겁니다. 22일 날. 그래서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원도는 경쟁 입찰에 대비해 공공급식 식자재 유통센터를 접경 지역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농축협이 보유한 유통설비를 활용해 품목별로 선별 납품하는 기존 군납 시스템을 정비해 경영 비용은 줄여 식자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25년부터는 이제 수요 계약과 경쟁 입찰의 최종 결정을 산안에서 정하는 관계로 지역 주둔 사단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서 하지만 일방적 군납 식자재 경쟁 입찰제 도입으로 돌아선 농심을 잡기에는 역부족.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보상을 해준다면서 농민들한테만큼은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렇게 농민들이 힘든데 이제 와서 군납까지 뺏어가겠다.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겠다며 삶의 터전인 농지를 떠나 한겨울 차가운 도로 위 단체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접경 지역 농민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석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태백시는 30년 넘게 마땅한 대체 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백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의료와 관광 중심의 항노화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3조 원 안팎을 투입하는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됐지만 해결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된 태백시의 항로와 헬스케어 사업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양 관광단지 조성이 주요 내용입니다. 문곡동 사베리골 일대 77만 제곱미터 면적에 이르면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병원과 노인 요양 시설을 비롯한 복합 헬스케어 센터와 의료 연구개발 단지, 치유의 숲과 식물원 등 관광지가 조성됩니다. 태백시는 이번 사업의 직접 고용 인원이 130여 명에 이르고 상시 방문객은 530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강의 어떤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의 일환으로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류형 웰니스 항로 사업 단지로 만들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조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병원 유치가 어려워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종합병원 등 병원 3-4곳과 유치를 추진했지만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한방병원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는데 현재 서울 지역 한의원 등 4곳 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을 다수 유치하더라도 다른 지자체가 비슷하게 추진하는 복합 의료단지와의 경쟁도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태백시가 조성하는 면적의 2배 규모로 의료단지를 이미 건설 중인데 복합 쇼핑몰과 워터파크 등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랭지 채소로 만든 건강 먹거리 단지와 의료기기 산업을 연계하는 등 강원도 차원의 역량을 모두 쏟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역에는 인프라나 간단한 프로그램의 개발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는 없고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특구라든지 그런 부분이랑 잘 엮어서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탄광 중심의 기반 산업 붕괴와 잇따른 인구 유출로 침체를 겪는 태백시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치밀한 대체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과 이양수 의원 등은 경찰이 이미 현장 종결 처리하고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도 없는 건에 대해 지난 17일 민주당 행완위 국회의원 3명이 강릉경찰서를 방문한 것은 경찰 압박 행위라며 여당의 권한 남용과 정치 공작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원도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강릉경찰서 방문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인 경찰청 소속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C 강원 3사와 KBS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대선 후보에 대한 강원도민의 지지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MBC 강원 3사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뉴스데스크 강원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6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9년 10월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40대 여성 운전자를 다치게 한 6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강원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춘천이 2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속초 2억 1천만 원, 원주 2억 원 등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 이후부터 속초 지역의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영동 지역 주택 가격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내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정 대상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합니다.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되면 창업사업화 지원, 주관기관 자격을 최대 5년간 보장하고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을 포함해 최대 7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한 곳 정도만 지정될 예정이며 서류 평가와 현장 점검, 발표 평가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선정이 완료됩니다.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광역관광특구 지정을 강원도와 경기도에 신청했습니다. 광역관광특구 지역은 춘천시 남산면, 강촌, 방곡, 방하, 백양, 서천리와 가평읍 달전, 대곡, 읍내, 이화, 금대리, 남이섬과 자라섬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특구로 지정하면 관광 인프라 구축과 상권 활성화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경기도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하면 빠르면 내년 말에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벌인 공공 이불 빨래방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10개 시군 12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공공 이불 빨래방 사업은 노인과 청년,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로 취약계층의 이불, 운동화 빨래, 돌봄, 생필품 배달, 어르신 안부 확인 등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척과 정선 두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춘천과 강릉, 태백, 홍천, 화천, 양구 등 10개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이 사업에는 정부와 강원도, 시군은 물론 공기업과 민간 기업까지 참여해 혁신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춘천 행복알림이 가입자 수가 서비스 시작 1년 8개월 만에 3만 명을 넘었습니다. 행복알림이는 춘천시정 소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 정보를 핸드폰 문자 등으로 받아보는 서비스입니다. 춘천시는 현재 서비스를 신청한 춘천 시민이 3만 86명이고 가입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85% 정도가 시정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행복알림이는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다음 달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합니다. 강릉시 의회는 조례안에 명시된 기능 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센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최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강릉시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 파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센터 건물 매입이나 경력 직원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